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유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탁을 받았을 때는 너무 다른 분들이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꼭 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저희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저희 경험을 토대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친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제가 미리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가 오신다고 해서 이걸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유학 생활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 제가 실패했던 부분으로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너무 많은 것을 다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보다는 오히려 연애에 더 치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알바를 또 열심히 했어요. 돈을 더 벌어서 뭐 나름 생활비를 더 보충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학부 성적이 조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좀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학을 마음먹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는 거면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거 너무 많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에 치중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전공을 했고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학교를 나왔는데 성공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 대부분 보면 학부 성적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실함과 그런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하실 때 뭐 취직을 할 때도 그런 것이 당연히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또 연애로 넘어가자면 저는 이제 연애를 열심히 하면 저는 뭐 결혼 빨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아직 노처녀입니다. 제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뭐 대학을 이제 다니는 이런 친구들, 유학생들 봤을 때 연애를 하는 건 좋아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연애 때문에 뭐 학업에 소홀한다든지 뭐 연애를 중심으로 뭐 그 생애 중대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취업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너무 치중돼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단히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멘토를 잘 만들어라고 저는 충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법대를 연구에서 나온 다음에 중간에 좀 취직이 어려웠던 그런 좀 갈팡질팡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멘토가 없었던 것이 아무래도 제 앞길을 가는데 좀 너무 좀 아무래도 뭔가 장애가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의 생각으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뭐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에서는 어떤 한국에 있으면 뭐 부모님의 도움이라든지 뭐 인맥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게 아무래도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내지는 뭐 그냥 친분이 있으신 분이더라도 그 앞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실 분이 없으면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은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뭐 도움을 구하면 너무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도움을 구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다면 저는 아무개인데 저 뭐 진로 고민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었었고 저 자체에서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다 자주 그런 뭐 진로나 뭐 학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뭐 조언을 구하는 그런 뭐 것들이 뭐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데 그럴 경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빚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밝은 쪽으로 제 유학생활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10년 동안 영국 유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취업을 하면서 잘 안 돼서 너무 우울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거의 뭐 우울증에 빠져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유학생활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유학을 해보신 분이나 유학을 가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고독의 순간이 와요. 그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민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위로를 주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너무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학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인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사고가 사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학생일 때 사고가 좀 더 유연할 때 그런 것에 더 정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가 이거 가장 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도 꼭 읽으시고요. 오늘 뭐 목사님 말씀 성경을 읽으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보아라.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꼭 한 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어 성경은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유학을 해서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성경을 읽었더니 좀 더 술술 잘 읽히고 되게 많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중간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갔다가 뭔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도기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변호사가 되는 때까지 학부 공부 시작한 후에 거의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다가 또 다른 장애가 생겨서 또 싱가포르에 오게 된 것도 제가 뭐 잘나서 뭐 스카우트를 받아서 싱가포르를 간 게 아니고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가서 이제 완전히 그 황무지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 로펌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로펌에 있는 지점의 모든 파트너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나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커피 한 잔 15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한 10, 20% 정도의 그런 분들이 답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고도 나오지 않은 잡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 과정이 힘들었죠. 3, 4개월 동안 답이 안 오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몇 주에 연락을 주겠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마칠게요. 나머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뭔가 나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려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뭔가 취미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에 피아노 전공을 했었다. 그냥 이렇게 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음악을 왜 해서 힘들게 왜 시간을 낭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자산이었고 앞으로도 크게 그렇게 너무나도 그래서 저는 저를 극성으로 피아노 레슨 시키고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려 다니지 마시고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시각이 넓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와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저는 여행을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럭셔리한 이런 거 안 하더라도요. 그냥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문화를 많이 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좀 비상대책 능력을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 그날을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터뷰하다가 또 하나의 좋은 대화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제가 제 딸로서 참 불효년인데 참 저를 지원해 주시고 제가 정말 잘 못한 부분도 많지만 끝까지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